자, 9월 12일 목요일 시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지수가 2572포인트에 도달했어요. 지수가 58포인트 정도, 코스피는 올랐죠. 그래서 2.34% 올랐고, 코스닥은 21.61% 올라서 플러스 3.05% 올랐습니다. 어제 예상한 대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더 셀 것이다. 미국도 다우보다 나스닥이 훨씬 더 셀 거다라고 제가 예측했었는데 그대로 됐네요. 총평하자면 하락 끝 고통을 주고 어제까지. 그러니까 사실 그 끝 고통이 어디였어요? 월화죠, 월화. 월화는 모든 사람들이 한 70% 이상, 80% 이상 반등이 나올 자리였거든요. 그때까지 삼성전자를 어거지로 밀어 눌러서 주가를 못 가게 만든 겁니다.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월화는 정말 하락 끝 고통이었다. 우리도 뭐 예상을 벗어났던 자리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 오늘 진행되면서 월화수 내리 찍어 누르더니 결국은 오늘 정상적인 이 반등을 했다는 거죠. 항상 하는 얘기죠. 코스피든 모든 지수는 갈 때 가지 못하면 금방한다 했어요. 갈 때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가줘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좋은 얘기를 먼저 하고 나쁜 얘기를 나중에 해야죠. 오늘 상승장이었으니까. 예상했던 대로 어저께 이 선수들, 저희 같은 선수들이 물리면 바닥이라 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주워 듣고 있다가 주식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물릴 때, 저희 같은 선수들이 물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수들이 물려서 정말 주식장 너무 힘든 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사는 겁니다. 거의 인간 지표죠, 인간 지표. 거의 어김없이 그때가 되면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라든가 중수들은 대부분 초장기나 무너져 버리고 이제 소위 선수급들이 마지막에 물리기 시작하면은 현금들이 바닥나고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거의 바닥인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뭐 말하기가 무섭게 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냥 오늘 튀어오른 거죠. 이재용 씨가 이제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씨가 저희 방송을 보고 있나 싶기도 할 정도로 어제 삼성을 제가 인수한다 했더니 바로 올려줘 버리네요. 어제 가장 좋았던 것은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한 거죠. 엔비디아가 보시는 바지 어제 8% 넘게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116불 이게 가장 기폭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시황의 긍정적인. 자, 뭐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의 반등한 종목들을 좀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강조했던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이때 급락 이후에 다시 여기까지 돌아온다고 했는데 결국 정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61선 딱 저항을 좀 막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정도면 이제 매도가가 된 거죠. 우리가 매도가가 14만 원이었으니까 14만 9,900원, 15만 원에서 지금 1,000원 모자라는 가격이거든요. 100원 모자라는군요. 이 정도 아니면 뭐 욕심 부리지 않고 한번 끊어가는 게 맞지 않나. 더 간다 하더라도 그건 내 돈 아니다 생각을 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그 외에도 오늘 2차 전지주라든가 아니면은 보시면 마치 이렇게 반도체 삼성전자 뭐 반등은 약했습니다만은 오늘 반등을 하긴 했죠. 반등이 약하게 나왔습니다. 지표도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죠, 이렇게. 어제 얘기한 바와 같이 오실레이터도 이제 돌아선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도 이제 이건 RSI와 MACD를 합성한 이제 차트인데요. 돌아서기 시작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들 지표들은 어떤 양호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급을 좀 보면 삼성전자의 수급은 여전히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3천억이 넘게 팔았습니다. 500만 주 이상 팔았고요. 지금 징글징글하죠. 3,450억 정도, 100만, 1,000만억, 10억, 이제 3,450억 정도 오늘도 팔았고요. 현재까지 적게는 잡으면 5조, 많게 잡으면 6조 3천억을 판 겁니다. 외국인들이. 전부 다 개인하고 여기 기타 법인에서 받아낸 건데, 이쪽에서 받아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시장 전체에서 외국인 전체가 2,700억 정도 샀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3,500억 팔면서도 2,700억 샀다는 얘기는, 다른 것들을 무지하게 샀다는 거죠. 다른 것들을 6, 7천억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바닥이라는 징후가 보이면서 외국인의 수급에도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이 말은 삼성전자만 매도를 멈추게 되면
매도를 좀 멈추고 매수로 바뀌게 되면 주가는 크게 튕겨 오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예상했던 그림은 사실 삼성전자를 뭐 어제까지 1조 3천억을 팔던 놈들이 거의 1조죠, 1조. 어제 9천억이었으니까 1조를 팔던 놈들이 하루아침에 매수를 급하게 할 거라 생각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하지만 만약에 매수가 돌아선다면 사실 좀 그동안 좀 과하게 내려온 측면이 좀 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만약에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삼성전자가 이런 날은 통상적으로 보통 지금 현재 하루에 막 2%, 3%씩 계속 내렸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런 날은 솔직히 한 5%짜리 양봉이 하나 나와도 삼성전자가 5% 오른다는 건 이제 일반 코스닥 잡주로 치면 상한가 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 양봉 하나, 이만한 음봉을 상쇄할 만한 큰 장대 양봉 하나 정도는 이런 거 한 나올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이런 게 삼성전자가 한 5% 올라버리면 지수 같은 경우는 지수는 한 4% 정도 오르거든요. 이걸로 치면은 한 100포인트 정도 오르는 지수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 곱하기 2니까 얘가 한 장대 양봉 하나 오늘 쏟아졌으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지금 오늘 오르는 게 4.58%라는데 한 8%대 양봉이 납니다. 곱하기 2니까 8%대 양봉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아마 시원하게 우리가 수익을 시원하게 배당할 수 있는 걸 좀 기대를 좀 했는데 살포시 오늘도 여지없이 또 삼성전자를 팔아대고 있군요. 네, 뭐 언젠간 매도를 멈추겠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지수가 순식간에 튀겨 올라갈 수 있다. 왜 삼성전자는 한번 튀면 이제 그동안 눌린 걸 튀기 때문에 막 3%, 4%대씩가 나오면 얘가 한번 튀어 올라가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30%이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오르거든요. 그럼 이제 레버리지도 그때 되면 이제 아주 많이 삼성전자 곱하기 2배씩 튀어버리니까 그 장세가 언제일지 당장 10월일지 대선 끝나고 11월 5일 이후일지 아니면 12월에 산타랠리 때일지 한 번은 삼성전자가 반등을 할 것이다 크게.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이 한 번씩 나와서 이 구간 안에 지수가 아마 크게 반등하는 자리가 한 번은 올 겁니다. 그때를 또 잘 노려야죠. 뻗고 삼성전자가 끌어내리는 이런 구간은 코덱스 인버스를 잘 사서 이런 구간 인버스를 잘 사서 하락에서 수익을 또 내줘야죠. 이런 거 이거 구별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의 반등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삼성전자 관련된 회사들 또 2차 전지들도 잘 반등들을 해줬고 자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확실히 돌아섰죠. 보시면 갈 때 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 꺾어줘요. 하지만 또 위에 강력한 선 하나가 딱 버티고 있죠, 위에서. 60일 이평선과 보시는 거지 20일 이평선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거 돌파는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돌아섰다, 지표는. 돌아서서 또다시 꺾일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겠다. 나스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역시 나스닥이 월봉인데요. 월봉 역시 과열이죠. 과열 국면이죠. 또 역시 이제 하락을 사실 이제 해도 할 말이 좀 없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스닥도 조심해야 될 자리, 장기적으로는. 금리는 계속 의견이 분분하죠. 0.5를 해야 되는 사람들과 0.25를 하려는 사람들인데, 개인적으로 0.25가 좀 더 우세해 보이긴 합니다. 사실 금리가 내려가면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말 그대로 은행 이자가 싸지는 거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나쁠 건 없죠.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은행 대출 이자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사실 나쁠 건 없거든요. 기업들한테도. 당장은 그 이제 추세가 변화돼서 그거에 관한 것은 나중에 한번 또 자세하게 금리 인하와 증시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또 설명을 할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당장 나쁠 건 없다. 다만 처음에 한두 번이 꼭 충격이 꼭 온다는 충격이. 뭐 위로든 아래든 그렇게 크게 출렁거린다는 거죠. 자, 부정적인 얘기 좀 합죠. 이제 민주당의 금투세 문제가 너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20 며칠 날 24일인가 5일인가 뭐 또 토론회 한다는데 또 대도 않는 헛소리들 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은 정말 나쁜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당 쪽이 자꾸 이런 짓을 하니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이 삼성전자를 안 사는 거죠. 이게 그렇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아주 패대기를 쳐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 장기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100억 가진 사람이 삼성전자를 한 30억 사고 하이닉스를 한 20억 산다고 하면 한 3년 5년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누가 봐도 주가가 굉장히 매력 있는 저점 자리인데 안 사는 거죠, 선뜻. 사서 수익 내서 수익의 25% 이상을 세금으로 가져간다는데 누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24일 날 그 토론회 하는 거 보고 민주당이 그거 하고 유예하는 거 확정하고 하려면 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파는 건 좋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기타 법인이나 아니면 이 큰 손들이 좀 주식을 삼성전자를 사줘야 되는데 그 안전판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조차 삼성전자를 안 사요. 그런 지경이니
오늘 반등을 했죠. 오늘 반등도 아시아 전체에서 우리가 꼴찌. 우리나라가 가장 조금밖에 반등을 못한 나라예요. 그럼 왜 그러겠냐 이거죠. 이게 북한 때문이겠어요? 바로 민주당 때문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당장 주식 투자 그만두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삼전 파는 이유, 삼성전자 계속 파는 이유는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수세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겠어요. 매수가 실종됐단 말이죠. 개미들 말고는 사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자, 설명 다 드렸고요. 시나리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시나리오가 이제 2번 시나리오로 맞아 들어가고 있다 그랬죠. 2500 전후까지 하락했다가 약한 반등이 나온다. 약한 반등. 2번 시나리오로 좀 진행되는 중인데요. 네, 그래서 2500 여기 딱 2500 보이시죠? 여기 자리. 아주 그냥 그림까지 딱 찍었네요. 여기가 2498입니다. 정확히 2500까지 딱 하락했다가 예상했던 대로. 그럼 반등의 목표치 여기죠. 2500이죠. 반등 목표치를 2600 정도로 좀 보고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 매도 자리 여기로 보고 있어요. 뭐 좀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를 매도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급락했다. 여기까지 돼서 브레이크를 멈추고 다시 반등한다 그러면 한 여기까지. 갭 자리 좀 전까지. 갭 중간까지 가면 갭을 다 퍼시픽처럼 메우면 아주 강한 장이고요. 그럼 2660까지 간다. 2660. 올라가면 아주 땡큐고요. 보수적으로 우리는 좀 겸손하게 한 2600에서 2600 한 30 요 사이. 2620 이 정도. 2600부터 우리는 때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30포인트 남았어요. 한 번 더 오르면 이제 때릴 겁니다. 자, 그걸 코덱스 레버리지로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코덱스 인버스부터요. 코덱스 인버스는 누가 봐도 지금 현재 과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과열 자리였었죠. 지금 여기서 급락을 해도 할 말이 없다 했습니다. 과열 자리였고, 이제 꺾였어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뭐 더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꺾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즐겨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이것도 역시 다 꺾였죠. 그럼 바꿔 말하면 레버리지로 가면 반대란 얘기죠. 바닥 찍고 코스피 지수랑 똑같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바닥 찍고 일단 여기서 반등 보라색 선까지 반등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보라색 요만큼 반등 양보 하나 더 내일 정도 양보 하나 더 가면 이제 땡큐 그 다음부터는 오버슈팅 구간.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3일밖에 안 나올 정도로 예상할 정도로 이렇게 시장이 힘이 없다는 거죠. 오늘 좀 무리를 좀 했더니 저도 굉장히 피곤해서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제일 궁금하시는 계좌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리네. 계좌는요 이 정도만 반등해도 우리가 워낙 계좌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됐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3천만 원 다 메꾸고요. 다 플러스 올라갔고요. 그래서 현재 계좌에는 지금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운영 금액에 비해서 292만 원 정도가 이제 플러스 됐습니다. 292만 원 플러스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반등하면 무난히 한 돈 천만 원 달성할 거고요. 내일 모레까지 추석에서 추석 때 우리는 급락을 예상했는데 반대로 이제 허를 찌르고 갑니다. 제일 짜증나는 게 일단 추석 전날까지 계속 올라 이렇게. 우리의 수익도 제법 돼요. 딱 봐도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그런데 추석 연휴 들어가면서 이제 미국장은 계속 오르고 우리는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연휴니까. 미국장이 계속 올라요 그렇게. 그럼 우리는 갈 자리를 못 갔잖아요 지금. 딱딱 막혀버려서. 하루 이틀 더 오르다가 딱 정지되고 추석 연휴 들어가면 미국장과 전 세계장은 올라요. 오르다가 이제 연휴 끝날 쯤 되면 주식장이 이제 조정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조정받는 거죠. 이제 아주 승질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갈 자리에 못 가게 막아놓고 연휴 끝나고 나면 연휴 내내 오른 다음에 연휴 끝나고 나면 내리기 시작해서 우리 장이 같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게 아주 더러운 시나리오. 이런 걸 지금 장난질을 친 게 아닌가. 9월 12일 옵션 만기일이 끝났고 이제 10월 다음 옵션이 또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월 12일일 거예요. 그게 아마 10월 12일. 다음 옵션 만기일은 이제 10월 12일입니다. 그 외에도 다음 주 목요일 날도, 뭐, 지수 선물 마감되는 것들, 흔히 말해서 트리플 위칭데이, 뭐,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거 되는 게 다음 주 목요일 날 좀 일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좀 됩니다. 얘네들이, 우리가 중심을 못 가게 해서 마음 놓고 갔다가, 우리는 이제 밑에 눌러놓고 있다. 못 가게. 어차피 주식 시장이 쉬니까요. 정말 올라가야 될 때쯤엔 다시 때려버리는, 위에서 때려서 다시 내리게 만들어서, 우리 장을 다음에 연휴 끝나면 밑으로 빼버리려고. 이러는 걸. 그러니까 이 반등 다음 반등 못 먹는 거죠. 연휴 때문에.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현재 요즘 예상은 지금 내일하고 내일 모레 반등을 하면 주식을 일부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 원래 이게 과열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연휴 때 이제 올라갔다 꺾여버리면 우리는 연휴 끝나자마자 오르지도 못하고 바로 꺾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이 중간 정도. 그러니까 과열도 아닌데 이 지표가 아직도 파란색인데 오실레이터가. 근데도 일부 좀 돌았으면은 내일 모레 정도는 어차피 수익 구간이니까 지금부터는 우리는
조금 일부 좀 수익을 좀 챙기고 나머지 반만 가지고 가볼까라고 전략을 세워놨고요. 예. 나머지 이제 당일날 봐서 상황 봐서 또 판단하겠습니다. 자, 장 마감하기 전에 항상 또 새로운 기법 하나씩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뭘 좀 설명해 드릴 거냐면 지표종이라는 게 지표종.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지표종. 이 지표종이라는 건 뭐냐면 지표종 인디케이터 영어로. 그러니까 지표대로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야.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면 주식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아까 아메리카 10 같은 경우 너무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게 급락 나고 갭 나왔구나. 그럼 갭 메꾸겠구나. 딱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종목은 정말 투자하기가 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몇 번 말을 잘 들어주면 우리는 이거를 야생에서 들게 해서 데리고 와서 집에 애완견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지표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건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팔고 이렇게 내려가면 사면 얘는 어김없이 또 올라가는 아이. 회사도 우량하면 더 좋고 그런 것들을 지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아모레 퍼시픽이 그 역할을 해줬고요. 그 역할을.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 좀 왼쪽에 보이신 대로 지금 휴메딕스라고 하는 우리 옛날에 큰 충격을 줬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지표적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관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아래서의 침체일 때 어김없이 반등을 해주고 아래서의 침체일 때 어김없이 반등해주고 아래서 침체일 때 어김없이 또 반등해주고 또 침체일 때 또 반등해주고 이번에 큰 반등 나왔어요. 화장품 그것까지 합쳐져서 화장품 특수까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역시 비슷한 지표적 역할을 내릴 때 내려주고 오를 때 올라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강했죠. 얘도 좀 지표적 후보에 좀 넣고 있어요. 다 우량주들이죠, 우량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개 좀 잘 관찰하다가 지수랑 같이 투자를 하게 되면 아까 아메리카 퍼시픽 같이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한 달짜리로 또 봤던 게 우리가 이제 농심을 지표적으로 봤었죠. 농심 실패했죠. 요거는 말을 잘 안 들어먹어요. 사놓고 잘 안 가요. 이런 거 탈락. 지표적인 탈락. 자, 그래서 그 얘기함과 무섭게 오늘 지표적이었던 휴메딕스, 고려아연,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중에서 고려아연이 CEO가 바뀌면서 그동안 이제 여기가 영풍이라는 데하고 사실 조금 얽힌 게 좀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영풍하고 이 고려아연이 서로 집안이 이게 마치 그래서 동업을 하면서 상당히 선대 때부터 이렇게 별 잡음 없이 잘 두 회사가 서로 이렇게 윈윈하면서 잘 경영해 왔단 말이에요, 영풍과 이 고려아연이. 후손대가 되면서 이제 그런 일대 창업자들의 끈끈함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라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뭐 GS 그룹도 그렇고요. LG에서 갈라져 나온, 또 GS의 또 LS 그룹도 그렇고, 다 그렇게 다 갈라지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LG라 그래서 럭키 화학, 럭키 금성, 골드스타 금성과 라키라고 하는 치약이죠. 럭키 치약. 그 치약 회사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드는 게 LG인데, LG 안에서도 또 갈라져서 LS 그룹으로 나오고, 그죠? 또 GS 칼텍, GX 알죠? GS 그룹. 계속 그렇게 빠져나왔잖아요, 그룹들이. 우선 때는 창업자 때만큼 신분이 두껍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공동사가 없다. 그래서 MBK 파트너스 고려아연 최대주주가 되면서 이 소식이 타면서 이제 결국 경영권 분쟁이 마감이 됐군요. 그래서 저희 지표종이 하나인 고려아연이 시간에서 상한가에 갔네 보니까 엄청나네요. 요거 좀 가지고 있었으면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이 세 종목 우리 지표종으로 갖고 있었던 건데, 고려아연이 시간에 상한가에 갔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옛날에 우리 기업했던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 있죠. 이 회사가 900억을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요게 또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또 돈이 좀 들어온다고 소문이 나니까 제 3자 배정이니까 주주 배정이 아니라 3자 배정이니까 누군가가 돈을 900억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00억을 받으니까 상한가를 또 시간에서 갔군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상한가가 시간에 많이 나오네요 오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표종 종목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묵직하게 대형주로 몇 개 갖고 있다가 지수랑 같이 투자하면 또 추가 수익을 또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매번 짧게 한다고 하면서 하다 보면 항상 20분을 딱딱 채우네요. 자, 수고했습니다.